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진짜 딱 3분 복습할 거야. 자, 3분 재봐. 아마 야, 재지 마. 자, 냉전 완화되는 건 뭐냐면요. 천천히. 소련의 후르쇼프. 누구 다음에 짱이 됐어? 스탈린 다음에 소련 짱이 후르쇼프죠? 이 사람이 1956년에 미국한테 야, 우리 냉전 좀 덜 하고 평화롭게 좀 공전 좀 하자. 평화공전 주장한 다음에 이 사람이 1559년에 어디를 방문해요? 미국 방문해가지고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봐봐. 근데 얘들아, 모든 게 좋아지다가 갑자기 좀 나빠지다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이게 인생이자 인간사의 특징이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지느냐 해보자. 1900 여러분 봐봐. 62년에 쿠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미사일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1961년에 갑자기 동독이 베를린 무슨 벽도 만들어. 베를린 장벽도 만들어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찬물에다가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죠. 그러면 1956년 후르쇼프가 평화공전 주장한 거랑 후르쇼프가 미국에 방문한 거는 냉전이 완화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독이 베를린 장벽 설치. 62년에 쿠바 사태로 전쟁이 날 뻔했었죠. 그다가 또 안 좋아지죠. 1964년부터 1970 몇 년까지 5년까지 여러분 바로 무슨 전쟁이 터져요? 베트남 전쟁이 터져서 분위기 되게 안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이야. 그런데 요 사이 너무 미국이 힘드니까 1969년에 미 대통령 닉슨이 무슨 독트린 발표해요? 닉슨 독트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확실하게 무슨 전이 완화가 되는 거야? 냉전이 확실하게 완화가 되는 거죠. 내용이 뭐야? 우리 미국은 소련과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조만간에 베트남전에서 철수하겠다. 우리 동맹이 싸움이 나더라도 일단은 바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또 1969년 왜 그랬어? 지난주에 한 거야. 요때 서독의 무슨 총리였던 어떤 애 렘브란트래. 그냥 브란트예요. 브란트란 사람이 동독이랑 폴란드랑 동유럽 공산국가랑 친하게 지내겠다. 요때 무슨 정책이 펼쳐져요? 동방정책이 여러분 펼쳐지죠. 그러면 1969년은 왜요? 이거 실험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해보자. 1971년 자 드디어 중공이 대만 대신에 어디에 가입해요? 유엔에 중공이 가입을 하죠. 대신에 누구는 쫓겨나요? 대만, 장제스, 중화민국은 쫓겨나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해볼게. 1972년 해보자. 닉슨 독트린 이후에 닉슨이 어디를 방문해요?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이랑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네버 요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건 아니죠. 야, 동사랑 수능 세계사 EBS에 강조했어요. 1979년에 드디어 누가 수교한 거야? 미중이 수교한 거를 왜 그런지 올해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72년에 닉슨이 중국에 방문한 건 그냥 사귄 거고 대만 버리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거 외워야 돼요. 이거 동사랑 세계사에 되게 잘 나오는 거야. 미중 수교 몇 년도? 79년도. 지난주도 시험 봤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72년에 또 닉슨이 어디 방문해요? 소련을 방문해서 이때 소금 먹죠. 소금을 뭐라 그래요? 솔트가 뭐야? 핵무기, 전략무기를 우리 서로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 핵을 감축하자. 핵을 뭐하자? 제한하자. 이 협상을 솔트 협상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서독의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순서 해볼게. 자, 브란트가 동방정책 한 다음에 시험 안 나와요. 1970년에 폴란드 가서 나치 때 우리가 폴란드 주민과 유태인을 많이 죽였다고 폴란드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1972년 브란트가 동독이랑 봐봐. 동서독이 국교를 수교하는 동독, 동서독 무슨 조약을 맺어요? 기본 조약을 맺지. 야, 그러면 봐봐. 동사도 72년이 엄청 많이 나오지만 세계사도 72년이 엄청 나와. 해보자. 닉슨이 중국 방문하고 닉슨이 소련 방문해서 72년에 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에서 핵무기 줄이고 또 69년 서독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70년에 폴란드 가서 사과하고 72년에 드디어 동서독 무슨 조약? 기본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다가 내가 동사까지 해줬지 지난번에. 동사에서는 72년에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고 자 72년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주고 72년에 한국에서는 무슨 헌법? 유신헌법. 72년에 북한에서는 무슨 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오 역시 야 우리 언니가 착해. 자 세계사랑 동사랑 같이 하니까 그냥 너 세계사만 하지. 나가. 나가려 그래. 나가려기나 책상에 찍으려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게 아니었어. 너 멀쩡해 오늘. 됐어요. 자 보자. 언니 몇 분 걸렸어? 시끄러. 몇 분 걸렸어? 5분 32초. 자, 그 지난번에 내가 이거 35분 했던 거 5분 정도 복습하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은 이제 2분도 안 걸리겠지. 왜? 난 쓰면서 했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5분도 안 걸리지 않죠? 그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1973년이 됐어요. 해보자. 1973년에 파리에서 무슨 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거 잘 나오죠? 베트남 전에서 누가 완전히 철수해요? 미국이 완전히 철수하죠. 자, 그럼 또 하나 이거 퀴즈. 1973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되게 대단한 건데. 힌트. 1900, 책 보고 하지 말고 너. 1972년에 동서독, 봐봐. 동서독이 서로 친하는 무슨 조약을 맺었어? 기본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해볼게. 1973년에 드디어 동서독이 해보자. 한글 숫자 어려워요. 1973년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뭐를 한다? 가입을 한다. 이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만 딱 외워두면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한 건 언제야? 1969년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그리고 72년 중국 방문. 72년 소련 방문에서 전략무기 제한협정. 솔트하고 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하고 이거의 결과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동서독이 어디에 동시가입? 제수반이야? 코나토스야?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재미있는 거 합니다. 누구 할 거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세보자. 소련에 잠깐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의 짱이 바로 무슨 스탈린이야 여러분? 스탈린이란 사람이야. 요 스탈린은 봐봐. 일단 2차 세계대전을 잘 막아냈죠. 그런데 나쁜 놈이야. 왜? 500만 명 이상을 자기 반대파를 죽이거나 학살하거나 여러분 숙청했어요. 아주 누구급이야? 헤비급이야? 마오쩌둥급이야? 마오쩌둥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도살자야. 무슨 자? 도살자.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 무슨화 시켜요? 우상화시켜서 요걸 그대로 따라한 게 무슨 쩌둥? 마오쩌둥. 그 다음에 무슨 성? 김일성.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전 세계 나쁜 놈들의 모범 답안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요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막아낸 건 잘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레닌이 1921년 자 협동농장 만들고 모든 거 공산화시키니까 소련의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나죠. 그래서 1921년 레닌이 따라해보자. 신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약간 다시 땅도 나눠주고 사회재산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스탈린이 갑자기 정권 잡자마자 신경제 정책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무슨화시켜요? 국유화시키고 모든 걸 무슨 농장으로 만들어요? 협동 농장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요놈이 생각을 해. 야, 우리 소련은 너무 과학기술이랑 공장이 없다. 차라리 해볼게. 1928년부터 따라보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해요? 5개년 계획을 하는 말이 야, 우리 소련은 농사는 잘 되는데 너무 물건이 없으니까 농사나 경공업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중화학공업을 중공업이죠. 뭐 탱크 뭐 그런 거 비행기 이거를 엄청 육성하는 거야. 근데 운이 좋았어. 이거 하고 있을 때
2차 대전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중공업에서 막 탱크 비행기 무한으로 뽑아내가지고 이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니네 물어볼게. 나라가 탱크도 많고 비행기도 많어. 이거 우리가 무거운 공업. 무슨 공업이라 그래? 중공업이지. 그런데 스탈린 때부터 28년 외우면 좋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농업이나 경공업보다 중공업 하니까 치약, 칫솔, 비누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탈린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한동안 경제가 잘 가다가 갑자기 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특히 스탈린은 여러분 굉장히 뭐를 즐겼어요? 스탈린이 심화시킨 게 무슨 전이야? 냉전이죠. 얘 때 6.25가 터진 거잖아, 여러분. 맞잖아. 얘가 김일성한테 허락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럼 봐봐. 그럼 찍어줄게.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게 뭘까? 가끔 나오는 거. 기태가. 뭐 나올까? 이거 나오지 가끔. 1928년 경제개발 5개년 교육으로 중공업을 육성했다. 이거 잘 나와, 은근히. 한 번씩 나오지, 지문에. 지문. 서희야, 조용히 해. 주워 줄래? 응. 너 이따 저거 없애버릴 거야, 내가. 저거. 야, 봐봐, 표정이. 분필을 보면서. 왜 나한테 오지? 그럴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니야, 그래도. 자, 보자. 그래서 외워요. 스탈린 하면 1928년 뭐야? 경제 5개년 계 꼭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자, 천천히 해보는 거야. 스탈린 죽자마자 1954년에서 1964년까지 계속 나왔었죠. 무슨 쇼프? 후르쇼프. 기억나죠? 이 사람이 원래 스탈린이 키워줬는데 짱 되자마자 막 스탈린 욕했죠. 스탈린 띠떼끼, 도살자, 학살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얘기했잖아. 누가 막가? 중국의 마오쩌둥이랑 북한이 김일성 막가지. 왜? 자기도 스탈린 닮아서 우상화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후르쇼프가 막 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특히 이때부터 중국이 마오쩌둥이 야, 후르쇼프랑 놀면 안 되겠다. 스탈린을 패니까 나도 지랄버리겠다.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무슨 분쟁이 벌어져요? 중소 분쟁이 사실상 1956년부터 시작이 된 거야. 실제로는 마오쩌둥이 후르쇼프가 싫은 거야. 왜? 아니, 자기 키워준 스탈린을 자꾸 신격화해야지 권력이 유지가 될 텐데 나 지금 마오쩌둥도 스탈린처럼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걸 까버렸으니까 자기가 불안하잖아. 그 소련이랑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소 분쟁이 되면서 막 국경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가 돼서 나중에 중국이 안 되겠다 해서 소련이 미운데 미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국의 저원라이랑 네루가 1954년에 만나서 평화원칙 5원칙을 한 게 뭐냐? 중국도 3세기에 잠깐 기웃거린 게 요 이유야. 중소분쟁. 이해가 되지? 재밌지 않니? 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후르쇼프가 또 어떻게 해요? 1956년에 미국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를 좀 공존하자. 평화 공존을 천명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진 좋았는데 이 사람이 좀 실수하죠. 뭐를 실수해요? 1962년에 큐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빼버리죠. 빼버리니까 후르쇼프 부하들이 뭐예요? 야, 우리 흐형이 해보자. 무슨 형? 흐형. 흐형이 누구야? 후르쇼프죠. 그래서 후르쇼프가 키워줬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 거다. 차라리 핵이라도 한 방 날렸거나 우리가 땡깡을 부려야 되는데 저 후르쇼프가 케네디가 뭐라고 했다고 핵무기를 빼는 순간 우리 소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해가지고 후르쇼프가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순간 해볼게요. 브레즈 네프라는 후르쇼프가 키워준 애인데 얘가 애들 모아다가 회의를 해. 흐형이 좀 뭐랄까 감정적이다. 특히 미사일 이거 쿠바 뺀 거는 치명적이라 우리 소련의 위상이 넘어갔다. 안 되겠다. 형을 자르자 해서 공항 딱 내리자마자 마스크 딱 벗긴 다음에 형 스미마생 미안해. 그만 가. 해서 죽이진 않고 그냥 은퇴시키고 그때부터 누구야?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이제 소련의 짱이 무슨 네프가 되는 거예요? 브레즈 네프가 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이 사람 때는 공산당 관료 체제가 완전히 정비가 된대요. 무슨 말일까? 약간 공산당,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봤더니 이때가 되게 살기 좋았대. 왜냐? 브레즈네프 때
석유 파동이 2번이 나온 거야. 근데 알다시피 소련에 뭐가 많아요? 석유가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인민들에게 병원 공짜, 아파트 공짜 하니까 실제로 지금 러시아 사람 만나보면은 누구 때가 제일 좋았느냐? 그러면은 브레즈네프 때가 제일 좋았대. 제일 잘 살았대. 이때 봐봐. 이때 우리나라가 1,000달러면은 러시아 1인당 소득이 한 5,000달러 됐대.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문제는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석유에만 의존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유가가 나와요? 갑자기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라에 100억 들어오다가 10억 들어오니까 갑자기 경제가 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반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 사람 말에 조금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다 잘했는데 하나 실수가 있어. 뭐가 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니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지도 그려볼까? 자, 볼게요. 이거 재밌지 않니? 너무 자세한가? 이 정도 해야지 나중에 근데 브레즈네프는 여기 안 나오는데.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브레즈네프를 해야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보자, 여러분. 나가봐요. 아마 요쯤이 봐봐. 요쯤이 그 유명한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인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좀만 가면 인도고 좀만 가면은 어디야?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요쪽으로 가면 터키고 요쪽으로 가면은 동유럽이죠. 완전히 뭐의 요지야? 알통이야, 교통이야? 완전 여러분 교통의 요지야. 그래서 비단길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야? 아프가니스탄이야. 그래서 여기를 먹으려고 19세기 영국이 쳐들어왔다가 개고생해서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를 먹으려고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가 완전 개고생하고 나중에 소련이 여기 먹으려고 왔다가 완전히 개고생하고 몇 년 전에 미국이 개고생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영국일 때 러시아일 때 소련일 때 미국일 때 다 이긴 나라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무도 이긴 적이 없어. 야 20년을 싸워도 못 이겨. 그랬을 때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이랑 친구였는데 내란이 나가지고 소련 애들이 밀어주는 정치가가 전복이 되고 반소가 딱 등장한 거야. 이때 브레즈네프가 막 엄청 고민을 해. 되게 온건한 사람이래. 전쟁을 싫어했대. 근데 장군들이 형님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에게 붙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치러 갑시다 했더니 막 고민하다가 1979년에 드디어 소련군 한 30만 명이 쳐들어가요. 몇 년까지 싸우는 줄 알아요? 1989년까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여러분 뭐를 벌입니까? 전쟁을 벌여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소련이 진을 다 빼가지고 나중에 소련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련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석유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었어.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많은 군사가 죽고 여기다가 돈을 엄청 쓴 거야.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베트남 전쟁할 때 소련이 미국 괴롭히려고 호치민에게 무기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때는 미국이 너도 당해봐라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엄청 지원해 준 거야. 그때 성장한 애가 니네 빈라덴이라고 알죠? 빈라덴을 그때 미국이 키워준 거야. 게다가 빈라덴이라든가 여기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얘네들 반군 있죠? 탈레반. 걔네 누가 키워준 거야? 미국이 우리 돈으로 수십조를 주고 키워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시대가 변해서 갑자기 총뿌리를 갑자기 민족주의가 나와서 너도 싫어하고 9.11 일으키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빈라덴이랑 여기 있는 탈레반 자체를 미국이 20년 동안 CIA가 여러분 수십조를 지원해가지고 소련이랑 싸운 거야. 싸웠는데 또 정치가 막 바뀌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얘네들이 미국도 제국주의야!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폭파시켜버린 거야. 완전 코미디지. 이거 몰랐지? 내가 유튜브 따로 찍어놓은 거 있거든, 이거? 없어. 거짓말이야, 참. 그러게. 거짓말이 늘었지. 아 이거 나도 속았어. 응.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거짓말. 하기 옛날 별명이 입만 열면 뻥이었어. 어렸을 때. 스모키요? 그래서 입을 안 열고 수화로 했더니 더 때리더라고요. 언니 별명이 뭐였어? 언니 제 별명이 조폭. 조폭? 왜? 아니 싸우다녀가지고. 오, 야, 나름 한 주먹 했네. 애기는?
친구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자기 별명을 안 불러요. 그러면은 하지만 소진이 그냥 이름 따서 부르던데? 이름 그냥 짧게 줄여가지고. 시끄러. 자, 별명. 없어요, 얘도 내가 무슨. 네가 어떻게 알아? 이니셜을 같은 고등학교 나왔니?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학교야? 같은 학교야? 너 여고 나온 거야? 그러면 남고? 자, 보자. 걔는 정체론명이야. 1년을 가르쳤는데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 자, 볼게요. 자,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브레즈네프가 82년에 갑자기 죽어. 죽었을 때 얘를, 야, 과장할게. 이 사람 죽자마자 80 먹은 사람이 짱이 됐는데, 노안으로 1년 만에 죽어. 그래서 그 후임자로 80 먹은 애가 됐는데, 노안으로 죽어. 그래서 또 80 먹은 애가 됐는데, 노안으로 죽어. 그래서, 봐봐. 스탈린, 후르시프, 브레즈네프 하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노환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 멘붕인 거야. 야, 노인네 해니까 다 죽는다. 좀 젊은 애 하자. 그래서 누구 하느냐? 1985년 완전 젊어서 권력이 별로 없었지만 굉장히 똑똑했던, 따라해볼게요. 고르바 초프란 사람이 여러분 뜬금없이 무슨 장이 된 거야? 서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50대 초반이었대. 그러면 봐봐. 그러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 거지. 왜? 니네 시진핑 알지? 야, 시진핑 70 넘었어. 시진핑이. 젊어 보이지? 왜냐면 비누를 좋은 거 쓴대. 나도 비누 좋은 거 쓰거든? 너 비누 못 써? 응. 비누를 사서 안 하죠, 근데. 아, 니네 클렌지 폼으로 하니? 네. 너도? 너도? 비누를 하면은 건조하잖아요. 나 옛날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니, 알고 있었는데, 한번 써봤거든, 클렌지 폼을. 자꾸 먹어. 아니, 자꾸 하도 입에 들어가, 그러면은. 비누를 그냥 먹을 수가 있나? 아니, 내가 먹는 건 식물성이라 먹어도 해가 안 된대. 대신 배가 좀 아프고 한데, 뭐, 어차피 항상 아프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됐을 때, 소련 경제가 여러분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러면, 고르바초프가 보기에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 잠깐만, 여러분.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을 싫어한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 좋은데, 공산당의 경제를 무슨 경제라 불러요? 계획경제죠. 나라에서 그냥 만들어버리고 무슨 재산이 없어.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론 낼게.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하고 싶은데 어디냐? 바로 놀라지 마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3인주의로 가고 싶었던 거야. 3인주의가 뭐냐? 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이긴 한데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세금은 많이 걷대 사유재산까지 인정해주고 그런 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오쩌둥의 개방개혁 있죠?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그거보다 좀 더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스웨덴처럼 가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따라해볼게 좀 어려워요.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 요건 뭐냐? 우리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자. 그 다음에 글라스 잔이란 뜻이죠. 글라스 노스트. 뭐라고요? 이거는 뭐야? 개방을 하자. 그래서 봐봐. 이거 개방이어서 외우자. 그래서 1985년에 무슨 초프가 등장했어요?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안 좋다. 근데 가장 키운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저유가. 그리고 무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하는 말이 개혁을 해가지고 공산당 부패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 개방해가지고 계획경제가 아니라 서양의 무슨 경제를 가져오자. 시장 경제를 가져오자. 여기까지는 딱 무슨 쩌뚱이야? 마오쩌뚱이죠. 그런데 이분이 좀 실수를 해. 내가 알려줄게요. 어떤 실수를 할까? 뭐 주세요? 자, 보자.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너 반성하고 있어. 반성을 지금 뭘 했는지 알아? 고르바초프가 안 할게. 자, 보자. 얘 1월달 텐션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천천히. 연도 외워요. 1985년에
자, 무슨 초프가 당선이, 무슨 초프가 서기장이 돼요? 고르바 초프가 초프가 서기장이 되죠. 자, 이분이 맨 처음에 뭐예요? 개방 정책하죠. 해보자. 글라스 노스트. 뭐라고요? 글라스 노스트. 그 다음에 개혁 정치를 하죠. 뭐야? 페레스트로이카야. 그럼 이분이 원하는 건 이거야. 자, 공산당이 지금 혼자 일당 뭐를 하고 있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죠. 이거를 무슨 주의 하겠다? 민주주의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당이 이끌어 가지만 나중에 당을 여러 가지 만드는 무슨 대? 다당제를 하겠다. 아니 되게 좋은데 이거 약간 실수야. 왜냐? 현재 중국은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중국은 개방을 했지만 공산당이 일정 독점하니까 부작용도 되게 많지만 나라가 붕괴되진 않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다당제를 해주고 민주주의 해주면 막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실수야. 언론과 출판과 데모, 집회에 뭘 줘요? 자유를 줘요. 야,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중국은 국민들이 대놓고 중국 당부를 비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중국은 어떤 행사가 아닌데 100명 모여 있으면 누가 떠? 경찰이 떠. 왜요? 혹시라도 데모할까 봐. 아, 근데 원래 사회주의는 그런 거 아니, 중국을 싫어하는 거야. 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중국은 지금 종교도 인정 안 해. 왜냐? 역사를 봤더니 중국의 수많은 혁명들은 다 종교를 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니네 중국에 1년에 수백 조를 CCTV 알죠? CCTV. 니네 경찰이 못 쓰고 있거든요.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얘 이름, 나이, 은행, 잔고 다 나온대. 진짜요? 아, 야, 화면에서. 이거 나온 지가 벌써 2년 지났어.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방비, 그러니까 중국은 국방비보다 치안비를 더 쓴대. 물어보자. 한국의 군인이 60만 명이고 국방 예산이 50조야. 근데 우리 경찰분들이 한 20만 되고 경찰 예산이 10조라고 쳐보자. 근데 중국은 거꾸로야. 경찰 예산이 50조래. 왜냐? 이거야. 야, 얼마나 불만이 많겠니? 독재하는 거잖아, 공산당이.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에 딱 서 있으면 CCTV 수백 개가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정가자인지 반적인지 다 알아내는 거야. 아니, 돈가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가자라는 게 그럼 경찰이 가는 건데 누구 잡으려고 그러느냐? 공산당 반대를 잡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근데 고르바초프는 언론 출판 집회를 딱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고르바초프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언론에서 고르비 나쁜 놈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것도 이 고르바초프가 망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 봐봐 여러분. 개혁을 하면은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슨 파가 기분이 나빠요? 보수파죠. 예를 들어보자. 니네 중국에서 캉유에이랑 양치차오가 변법자강 운동에서 좋은 쪽으로 입헌 군주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해버리면은 서태후랑 다른 장군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엎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갑신정변도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엎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개혁은 다 무슨 파가 싫어해? 보수파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 소련은 무슨 당이 짱 잡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짱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순수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보다 약간 자유를 많이 주는 사회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스웨덴 좀 하겠다 하면서 공산당 반을 날려버리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긴데 마르크스라는 사람 알죠? 공산당 맞는 사람.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자본가를 때려 죽이고 모든 걸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사회주의는 이거야. 야, 때려 죽이지 말고 노동자랑 자본가랑 서로 양보해서 서로 평등하게 나가자가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소련은 공산주의인데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랑 합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가자고 했더니 그럼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뺏기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날 고르바초프가 잠시 해외에 나간 순간 쿠데타가 벌어져요. 무슨 사? 쿠데타.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잡혀가지고 이 공산당이 야 무슨 글라디노스트냐 우리 다시 옛날로 가자 해서 끝날 뻔했는데 이때 봐봐요. 옐친이라는 사람이 있어. 10번. 무슨 친? 옐친. 참고로 고르바초프는 전체 대통령이고 요 사람은
그 러시아 연방의 또 그 총리 같은 거야. 2인자급이야. 근데 갑자기 옐친이 시민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공산당 쿠데타를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옐친이 막 시민들 데리고 나오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군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쿠데타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마탱이 가요. 고르바초프는 이미 인기가 없어. 왜냐? 개방개혁할 때 좀 실수를 많이도 하고 언론이 되게 나쁘게 얘기하다 보고 또 야 갑자기 공산주의 하다가 자본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옐친이 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봐봐. 1991년에 옐친이 야 우리는 소련을 없애겠다. 그래서 옐친이 뭐를 해체해요. 소련을 해체하고 봐봐 얘들아. 이게 소련이면은 우리는 러시아 연방 여기는 무슨 연방 여긴 무슨 연방에서 나라를 미국처럼 쪼개버리는 거야. 쪼갠 다음에 요거를 CIS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미드가 아니라 자 따라해보자. 독립 국가 연합을 만들어서 짱은 누가 되는 거야. 지금의 러시아 연방이 되고 나머지는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지. 예를 들면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해가지고 얘네에게 자치권을 주는 거야. 주권을 주고 대통령권을 주는데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뭉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CIS. 그리고 나서 이제 고르비는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기 좀 복잡한가? 또 한 번 더 해줄게. 좀 이따가. 자, 그거 해보자. 그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초프? 고르바? 초프 하면 일단 딱 떠오를 거. 글라디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몇 년부터? 1985년까지. 그래서 공산당이 아니라 이 고르바초프가 개방개혁해서 가고 싶었던 건 어느 나라가처럼 스웨덴처럼 순수 공산당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섞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하고 언론의 자유도 주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봐봐 얘들아. 공산주의 하다가 갑자기 시장주의 하니까 한동안 좀 혼란이 많이 오겠지. 그래서 불경기가 오고 막 공산당 애들이 삐지니까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일으켰다가 이거를 막은 사람이 술 먹고 자 뭐 술 되게 좋아해. 옐친 뭐라고요? 옐친. 자 그러면 옐친이 쿠데타를 막고 뭐를 없애버렸어요? 소련을 소련이 언제 생겨? 1923년에 생긴 22년에 생긴 소련을 없애버리고 바로 따라해볼까요? CIS 미드죠. 유명한 거. 과학수사대 CIS 그러니? 자 보자. 그래서 10번 독립국가연합. 너 끝나고 남아. 독립국가연합. 자, 지울게요. 지금 확상했어. 너 잠깐만 끄고 보자.